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 노인의 영가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옆방의 한 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그가 말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자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할머니는 네 발로 엎드린 채 짐승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힘겹게 헐떡이며 끝없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바닥을 훑으며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옆방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아생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벌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펜듈럼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듈럼의 미세한 움직임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펜듈럼은 예를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펜듈럼은 더욱 격렬하게 긍정의 의미로 회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직접 잡아 아들에게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듈럼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긍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생명을 제 손으로 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먹게 한 비정한 어미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는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어머니가 준 음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다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다롱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슬픔의 찬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발견된 다른 영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50대 중년 남성,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어떤 이유로든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이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 밖, 옆 건물 지붕 위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영가가 아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터의 주인이 깨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영물은 마치 감시자처럼 이곳을 굽어보며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가려고 시도하면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게 된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자 연옥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행위가 쌓는 업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살생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은 죄와 알고도 그 생명을 직접 해한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이 터의 법칙은 후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롱이는 어디 갔어? 라고 되뇌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듈럼을 통해 그의 반려견 다롱이의 영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롱아, 이 근처에 있니? 너를 애타게 찾는 주인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주렴. 펜듈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한 지점을 향해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고 반투명한 강아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롱이였습니다. 다롱이는 망설임 없이 주인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꼬리를 치고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감과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맸던 것은 잃어버린 다롱이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후의 세계에서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구원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오랜 수호신일 수도 혹은 인간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한 영혼의 작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만 이 잊혀진 터에 남겨진 다른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가볍고 선한 발걸음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 노인의 영가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옆방의 한 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그가 말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자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할머니는 네 발로 엎드린 채 짐승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힘겹게 헐떡이며 끝없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바닥을 훑으며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옆방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아생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벌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펜듈럼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듈럼의 미세한 움직임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펜듈럼은 예를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펜듈럼은 더욱 격렬하게 긍정의 의미로 회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직접 잡아 아들에게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듈럼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긍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생명을 제 손으로 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먹게 한 비정한 어미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는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어머니가 준 음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다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다롱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슬픔의 찬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발견된 다른 영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50대 중년 남성,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어떤 이유로든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이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 밖, 옆 건물 지붕 위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영가가 아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터의 주인이 깨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영물은 마치 감시자처럼 이곳을 굽어보며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가려고 시도하면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게 된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자 연옥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행위가 쌓는 업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살생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은 죄와 알고도 그 생명을 직접 해한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이 터의 법칙은 후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롱이는 어디 갔어? 라고 되뇌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듈럼을 통해 그의 반려견 다롱이의 영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롱아, 이 근처에 있니? 너를 애타게 찾는 주인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주렴. 펜듈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한 지점을 향해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고 반투명한 강아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롱이였습니다. 다롱이는 망설임 없이 주인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꼬리를 치고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감과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맸던 것은 잃어버린 다롱이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후의 세계에서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구원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오랜 수호신일 수도 혹은 인간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한 영혼의 작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만 이 잊혀진 터에 남겨진 다른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가볍고 선한 발걸음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 노인의 영가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옆방의 한 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그가 말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자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할머니는 네 발로 엎드린 채 짐승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힘겹게 헐떡이며 끝없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바닥을 훑으며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옆방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아생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벌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펜듈럼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듈럼의 미세한 움직임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펜듈럼은 예를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펜듈럼은 더욱 격렬하게 긍정의 의미로 회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직접 잡아 아들에게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듈럼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긍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생명을 제 손으로 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먹게 한 비정한 어미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는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어머니가 준 음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다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다롱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슬픔의 찬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발견된 다른 영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50대 중년 남성,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어떤 이유로든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이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 밖, 옆 건물 지붕 위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영가가 아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터의 주인이 깨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영물은 마치 감시자처럼 이곳을 굽어보며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가려고 시도하면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게 된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자 연옥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행위가 쌓는 업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살생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은 죄와 알고도 그 생명을 직접 해한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이 터의 법칙은 후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롱이는 어디 갔어? 라고 되뇌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듈럼을 통해 그의 반려견 다롱이의 영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롱아, 이 근처에 있니? 너를 애타게 찾는 주인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주렴. 펜듈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한 지점을 향해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고 반투명한 강아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롱이였습니다. 다롱이는 망설임 없이 주인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꼬리를 치고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감과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맸던 것은 잃어버린 다롱이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후의 세계에서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구원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오랜 수호신일 수도 혹은 인간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한 영혼의 작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만 이 잊혀진 터에 남겨진 다른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가볍고 선한 발걸음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 노인의 영가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옆방의 한 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그가 말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자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할머니는 네 발로 엎드린 채 짐승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힘겹게 헐떡이며 끝없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바닥을 훑으며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옆방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아생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벌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펜듈럼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듈럼의 미세한 움직임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펜듈럼은 예를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펜듈럼은 더욱 격렬하게 긍정의 의미로 회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직접 잡아 아들에게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듈럼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긍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생명을 제 손으로 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먹게 한 비정한 어미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는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어머니가 준 음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다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다롱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슬픔의 찬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발견된 다른 영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50대 중년 남성,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어떤 이유로든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이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 밖, 옆 건물 지붕 위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영가가 아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터의 주인이 깨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영물은 마치 감시자처럼 이곳을 굽어보며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가려고 시도하면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게 된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자 연옥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행위가 쌓는 업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살생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은 죄와 알고도 그 생명을 직접 해한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이 터의 법칙은 후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롱이는 어디 갔어? 라고 되뇌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듈럼을 통해 그의 반려견 다롱이의 영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롱아, 이 근처에 있니? 너를 애타게 찾는 주인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주렴. 펜듈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한 지점을 향해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고 반투명한 강아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롱이였습니다. 다롱이는 망설임 없이 주인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꼬리를 치고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감과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맸던 것은 잃어버린 다롱이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후의 세계에서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구원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오랜 수호신일 수도 혹은 인간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한 영혼의 작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만 이 잊혀진 터에 남겨진 다른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가볍고 선한 발걸음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 노인의 영가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옆방의 한 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그가 말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자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할머니는 네 발로 엎드린 채 짐승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힘겹게 헐떡이며 끝없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바닥을 훑으며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옆방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아생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벌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펜듈럼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듈럼의 미세한 움직임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펜듈럼은 예를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펜듈럼은 더욱 격렬하게 긍정의 의미로 회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직접 잡아 아들에게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듈럼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긍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생명을 제 손으로 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먹게 한 비정한 어미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는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어머니가 준 음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다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다롱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슬픔의 찬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발견된 다른 영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50대 중년 남성,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어떤 이유로든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이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 밖,
옆 건물 지붕 위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영가가 아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터의 주인이 깨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영물은 마치 감시자처럼 이곳을 굽어보며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가려고 시도하면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게 된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자 연옥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행위가 쌓는 업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살생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은 죄와 알고도 그 생명을 직접 해한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이 터의 법칙은 후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롱이는 어디 갔어? 라고 되뇌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듈럼을 통해 그의 반려견 다롱이의 영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롱아, 이 근처에 있니? 너를 애타게 찾는 주인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주렴. 펜듈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한 지점을 향해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고 반투명한 강아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롱이였습니다. 다롱이는 망설임 없이 주인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꼬리를 치고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감과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맸던 것은 잃어버린 다롱이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후의 세계에서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구원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오랜 수호신일 수도 혹은 인간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한 영혼의 작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만 이 잊혀진 터에 남겨진 다른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가볍고 선한 발걸음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 노인의 영가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두려움은 옆방의 한 할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어. 벌 받을까 봐 무서워. 그가 말한 할머니의 방으로 향하자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할머니는 네 발로 엎드린 채 짐승처럼 방 안을 뱅글뱅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힘겹게 헐떡이며 끝없는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으로 바닥을 훑으며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옆방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아생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벌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펜듈럼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펜듈럼의 미세한 움직임은 곧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펜듈럼은 예를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펜듈럼은 더욱 격렬하게 긍정의 의미로 회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당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그 강아지를 직접 잡아 아들에게 먹인 것이 사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듈럼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긍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생명을 제 손으로 해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에게 먹게 한 비정한 어미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는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어머니가 준 음식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다롱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되어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다롱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성을 잃고 슬픔의 찬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발견된 다른 영가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50대 중년 남성,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생전 어떤 이유로든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특정 조건을 가진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가 이곳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건물 밖, 옆 건물 지붕 위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의 영가가 아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터의 주인이 깨어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영물은 마치 감시자처럼 이곳을 굽어보며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가려고 시도하면 어느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게 된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자 연옥이었던 셈입니다. 이때 한국의 역사 속에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생이라는 행위가 쌓는 업의 무게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살생은 그만큼 무거운 업보를 낳는다는 믿음이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먹은 죄와 알고도 그 생명을 직접 해한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이 터의 법칙은 후자에 대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롱이는 어디 갔어? 라고 되뇌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듈럼을 통해 그의 반려견 다롱이의 영혼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롱아, 이 근처에 있니? 너를 애타게 찾는 주인이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주렴. 펜듈럼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한 지점을 향해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고 반투명한 강아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롱이였습니다. 다롱이는 망설임 없이 주인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꼬리를 치고 얼굴을 핥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감과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맸던 것은 잃어버린 다롱이를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후의 세계에서지만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구원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정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오랜 수호신일 수도 혹은 인간의 업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업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한 영혼의 작은 구원을 통해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만 이 잊혀진 터에 남겨진 다른 영혼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가볍고 선한 발걸음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잊혀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어느 버려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낡고 스산한 폐가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들이 머무는 슬픈 기억의 저장고와 같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지혜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의 행동이 사후에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업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 있는 그곳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이곳은 과거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이 터의 기운이 뒤틀렸습니다.